요즘 친구들 사이에 부쩍 투자 얘기가 늘었다. 누구는 주식으로 휴가비를 벌었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금에 투자해서 대박이 났다고 했다. 나도 돈 벌고 싶은데 주식은 아무리 봐도 어렵다. 자주 사용하는 금융 어플에 투자란이 눈에 띈다. 수익률 10%? 오피스텔에 투자? 주택담보? 아니 근데 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좋은 거야? P2P 투자? P2P는 옛날에 파일 다운받던 사이트 말하는 거 아닌가? 금융혁신? 제2의 라임 사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카카오페이나 토스, 뱅크샐러드 이런 플랫폼이 나한테 추천해주는 건데 함부로 할 리가 있겠어? 그냥 조금만 투자해볼까? 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P2P A to 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P2P가 뭔가요? 일단 P2P라고 하면 이 피어 투 피어의 약어인데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P2P 투자는 일종의 이 대부업체에서의 전주 역할을 일반 투자자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액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고 이를 대출을 원하는 대출자에게 대출하는 것을 P2P 대출이라고 하고 이를 중개하는 업체가 그런 P2P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2P 업체라는 것이 아까 그런 굉장히 이제 저금리 은행 수익과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높은 어떤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그 사이를 맞춰주는 역할을 중개를 하는 거라서 대부업체에서는 하지 못한 그런 소액 투자로 그런 중금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이 이 P2P 어떤 상품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P2P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 믿어도 되나요? 대출을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생겨서 대출 한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려운 분들이나 또는 좀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에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이 금융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어떤 제2금융권이나 뭐 대부업체 등에서 하는 것이 신용도나 뭐 그런 걸 꺼려지는 분들이 많이 이 상품을 대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일단은 문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수익이 10%라면 거기서 이제 플랫폼 수수료나 일종의 세금이 약간 빠지게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차감전이 10%라고 한다면 플랫폼 수수료로 투자 자금의 한 1에서 1.5% 정도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2.75%가 세금이기 때문에 한 40% 정도가 빠진다고 보면 될 거고 실제 수익률은 한 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거기에 어떤 뭐 지금 많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실제 수익이 나올 수 없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 작년에만 한 2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더 금액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카카오, 토스, 뱅크샐러드 이런 곳에서 하는 건데도 위험해요? 플랫폼이 어떤 것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단순히 대형 플랫폼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그런 대형 업체들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할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명성, 레퓨테이션 관리도 하기 때문에 소형 P2P 업체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P2P사에서 직접 추심을 하기도 한다는데 그래도 위험한가요? 일단 그것도 이제 어떤 계약서와 약관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돼 있지 대부분 최근에는 그 단순히 중개만을 한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네들은 둘 대출과 대여자와 빌려가는 사이에 어떤 중개만을 할 뿐이지 내가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내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소형 업체, P2P 업체 중에는 쉽게 말해서 공시를 하고 이곳에 투자 및 대출을 해준다는 곳에 전혀 돈을 쓰지 않고 다른 곳에 돌려막기를 했다던가 일명 먹튀를 했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대표나 그 업체를 상대로 사기나 횡령죄로 고소를 해서
그렇게 구제를 일단 받은 방향을 취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처벌은 되겠지만 대부분 이미 돈을 다 쓰고 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쉽지 않고 구제가 쉽지 않은 경우는 있고, 굉장히 자주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담보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책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 평가법인에 다 담보 평가를 맡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평가법인하고도 그 P2P 업체가 하도 많이 그것을 의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는 대로 거의 만들어 주는 경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제가 했던 사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평가 담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 투자자금 원금 회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건인데, 실제로 그 담보 가치가 나중에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그 공시했던 담보 가치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향후 어떤 향후 가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좀 만들어내기 나름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관련법이 곧 시행된다고는 하던데. 온투법이라고 부르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법에 대해서는 최저 자본금을 높인다던가, 투자자에게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또 투자 한도도 제한하는 등 기존 대부업체를 규제하는 것과 약간 유사한 그런 규제를 강화하고, 또 P2P 업체를 등록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년간 유예 기간이 있는데, 그 유예 기간 동안 P2P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난립했던 업체들이 통폐합도 될 것이고, 나름대로 옥석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한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담보 가치가 얼만큼 있고, 그 담보에 대해서 회수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P2P 투자하지 마요? 이 정도 확보한 수익을 받으면서도 또 높은 수익률을 받기 위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완벽하게 수익률도 높으면서 안전한 상품은 사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비정상적으로 수익이 높거나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런 상품을 왜 안 할까 이런 느낌이 든다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그래야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을 듣고 찾아가본 오피스텔 건설 현장. 건물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상품 설명에 나온 분양률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분양사무소에 연락해봤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주변 부동산에 전화를 하자 이율 11.5%의 오피스텔이 진짜 현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 분양 대행사가 지금 거기서 손 뗀 걸로 알고 있고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다른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게 좀 없어요. 분양 대행사하고 시행사하고 뭐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걸요. 별도로 이제 분양사무소라고 해서 막 여러 군데 왜 영업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서 저희는 해당의 그 시행사라든지 대출자로부터 확인받고 관련 정보 확인된 퍼센테이지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금리 시대의 대한투자처로 해성처럼 등장한 P2P 투자. 그치만 당장 아무 상품이나 찝어서 살펴봐도 의문스러운 것 투성이었다. 온투법 시행으로 P2P 상품이 제도권 내에 들어올 예정이지만 여전히 투자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펴보는 건 투자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기억하자.